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채널이 이제 날로 날로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이 이제 밝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됐어요. 우리 채널도 2021년에는 더 발전하고 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새해에도 정말 우리 똑똑한 아이들, 우리 아이들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언을 또 해드리고 또 부모님들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온 동네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많은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책도 읽으시고 그리고 좋은 조언들도 많이 참고하시고 그렇게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거를 이제 정리도 하면서 또 새로운 그런 계획을 많이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좀 더 새로운 그런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이 연구소를 이 잠실 송파구청 앞에다가 열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정보를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난번에는 영재를 둔 엄마들의 자세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아빠들의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재를 둔 아빠들의 지원. 사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할아버지의 뭐 경제력, 그다음에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뭐 정보력 이런 얘기 하는데 아이를 잘 키우는 거는 뭐 그런 재미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엄마와 아빠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엄마와 아빠가 동일한 지원, 동일한 그 교육적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엄마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빠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빠들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도 여기에 제 연구소에 방문해 주신 그런 가족이 있었는데요. 그 가족이 이제 아빠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아직 어린데도 너무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와 아빠가 다 아이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관심 있게 많이 봤어요. 보고 이제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뭐 한두 번에 이렇게 만나서 드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꾸준히 아이를 꾸준히 뭐 4살, 5살, 6살 쭉 데리고 가면서 초등학교 과정까지도 이 똑똑한 아이들 굉장히 그 적절한 그 아이에게 맞는 그런 에듀 코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칭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맞춤이죠. 그 아이에게 딱 맞는 그런 코칭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아빠들은 그러면 어떤 그 도움을 영재 아이들에게 줘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영재 아이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엄마들은 잘 도와줘요. 엄마들이 주로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언어적인 거, 논리적인 거, 그 다음에 주로 엄마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서적인 거, 정서적인 안정,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면 아빠들이 해야 될 일은 조금 또 달라요. 아빠들이 해야 될 일은 주로 창의적인 일을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 엄마들은 논리적인 일을 도와준다 그러면 아빠들은 창의적인 일을 도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빠들이 우리 영재 아이들에게 도와주고 지원해 줘야 될 첫 번째 첫 번째는 바로 융통성입니다. 생각의 융통성, 행동의 융통성이에요.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융통성 없는 사람 많죠? 답답하죠? 정말 꽉 막혔다 그런 말 하는데요. 굉장히 논리정연해요. 논리정연한데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해요. 옆을 바라보지 못해요. 사실 우리는요, 나무를 보기만 해도 안 되고요, 숲만 보기만 해도 안 돼요. 나무와 숲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이런 걸 다 갖춰야지 나무만 보면 안 됩니다. 숲도 봐야 돼요. 또 그렇다고 숲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융통성이에요. 어떨 때는 나무를 보고요, 어떨 때는 숲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사회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항상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 창의성 중에 여러 가지 하위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융통성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융통성은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한쪽 측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 아빠들이 훨씬 엄마들보다는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달라요. 개인차가 있죠. 어떤 집은 엄마가 더 융통성 있는 그런 집이 있을 수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이 더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빠는 아이들에게는 융통성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한 가지만 세상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정답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넓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방법이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든지 일을 처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영재들이 세상에 나와서 성공하지 못하는 영재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성공한 영재와 행복한 영재를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성공한 영재 만들고 행복한 영재를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성공한 영재, 성공하지 못하는 영재가 많다는 거예요. 똑똑한데, 똑똑하게 태어났는데 왜 성공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만 높다고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적인 능력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 알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데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에 의해서 학업 성적이 결정되는 겁니다. 또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50%밖에 안 돼요. 다른 것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시를 패스하고, 요즘에는 로스쿨이지만요, 그런데 나와도 변호사로 성공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공부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왜 변호사가 됐는데 성공 못하나요? 그게 뭘까요 도대체?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융통성. 세상에는 이 융통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아빠가 그런 걸 아이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융통성이라는 게 꼭 무슨 약간 다른 비정상적인 방법을 생각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고는 항상 다르게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바로 그게 융통성이에요. 다른 카테고리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빠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엄마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주로 아빠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빠들이 지원해 줘야 될 것은요, 바로 모험과 도전입니다. 모험과 도전. 엄마들은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모성애라는 게 있어요. 모성애라는 게 있어서 이 무섭고 위험한 일에 내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빠들은 그거를 해낼 수 있어요. 모험, 그 다음에 도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모험과 도전 없이 큰 일을 한 사람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보면 다 모험과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모험과 도전. 이 모험과 도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위험이 따른다는 거죠. 위험이. 그래서 take a risk, 리스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take a risk, 과감하게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험과 도전을 하는 사람은 위험이 없이는 안 돼요. 안전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한국의 젊은 사람들을 위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빗대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공무원 시험에만 집중한다. 공무원 시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이 좋습니다. 그러나 안정이 너무 강한 거죠. 도전이 없어요. 내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내가 볼 때 안정이 90%, 도전이 1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벤처 기업을 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위험이 한 85%, 안전이 한 15% 여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세상에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도전할 줄 알아야 돼요. 도전 없이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테슬라 자동차 난 늘 얘기하잖아요. 테슬라 자동차 일론 머스크 대단합니다. 빌 게이츠 대단해요.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대단합니다. 아마존 대단합니다. 구글 대단하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보세요. 대단한 위험과 모험을 감수하고
나왔던 거예요. 위험과 모험을 감수하지 않고 그냥 안정된 직장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쳐야 되겠다. 나쁘진 않죠. 공무원 시험을 치면 그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나요? 그냥 공무원이 되는 거죠. 뭐 9급도 있고 7급도 있고 뭐 이제 고시라고 말할 수 있는 5급도 있죠. 자, 오케이. 그렇게 해서 뭐 하나요?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조직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퇴직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도전과 모험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느냐? 아빠가 가르쳐 줘야 돼요. 아빠가 이런 거. 아이가 조금 위험한 일을 한다 그럴 때 엄마들은 겁이 나서 못 내보냅니다. 그렇지만 아빠는 과감하게 그런 걸 좀 밀어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보면 아이들을 캠프에 보내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캠프에 많이 보내요. 우리나라도 뭐 캠프에 보내긴 하지만 그러나 남의 집에 가서 자는 거, 그 다음에 캠프에 보내는 거 이런 것들도 어릴 때는 과감하게 자꾸 해봐야 돼요. 그리고요, 약간 위험한 일이지만 그런 걸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천안에 있는 대학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제가 순천향대학교에 오래 있었고요. 지금 26년째 있는데요. 순천향대학교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학에서 영재교육센터를 17년 정도 해왔어요. 영재교육센터를 그렇게 17년 동안 해왔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서울에 이제 견학을 보내고 서울에 여러 가지 이제 탐구 학습을 보냈는데요. 천안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까지 오고 이렇게 뭐 올 수 있는데 그거 각자 한번 와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무서워서 못 보낸다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 무서워서. 친구들끼리 해가지고 태워서 보내면 되죠. 초등학생들인데 초등학교 4학년, 뭐 3학년, 5학년 이런 아이들인데 그걸 못할 게 뭐 있어요. 한번 해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하시는 분은 안 보내셔도 되고요. 그게 그냥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분만 안 보내고 다 보냈더라고요. 한 번에 안 보냈어요. 도저히 못 보낸다고. 그래, 그런 사람은 뭐 그냥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게 좋으면 그렇게 키우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사실 미국에도 혼자 보내는 그런 뭐 어떤 교수님을 봤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4학년을 혼자 미국에 보내는 거죠. 물론 미국에 가면은 공항에 이모가 데리러 나왔다고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보낼 때 그것도요, 직항도 아니에요. 나리타 공항에서 갈아타는 비행기를 타고 보내는 거 봤어요. 대단한 용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노동으로부터 성취감을 얻게 하는 겁니다. 노동으로부터. 노동과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게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아빠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빠들이 주로 요즘은 부부가 다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을 통해서 성취감, 성공감을 경험하게끔 해주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유능감을 얻게 하는 겁니다. 유능감. 그래서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해봐요. 네가 계획을 세워. 네가 그 계획을 세우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 프로젝트 수행해 나가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 좋은 결과를 가지고 유능감을 얻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성취감이라고 그래요. 성취감. 이 일을 통한 성취감. 이거를 바로 아빠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그러면 한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라고 합시다. 초등학생인 경우에 여행을 가요. 그러면 아이가 다 계획을 짜게 하는 것이죠. 아이가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대로 한번 부모들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래서 정말 재밌었다 하는 그런 반응을 부모들이 주면 아이는 성취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성취감도 있고요. 큰 성취감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 성취감을 얻는 것이죠. 다 굉장히 많은 일이 많아요. 세상에 그렇게 많아요.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있고요. 어떤 대회를 나간다는 대회를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막 대회를 많이 해봐야 돼요. 대회에 참여해봐야 돼요. 참여해보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부모님들 보면 어떤 일을 대회 같은 거 나가면 부모님이 다 해주려고 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자꾸 아이들이 그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경험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아이가 제대로 된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성취감을 통해서 나중에 이 사회에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사랑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이를 위험한 데도 내보내지 못하고 성취감을 얻게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아이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 차라리 부모가 방해를 하는 거일 수 있어요. 자, 방해가 되는 부모가 되지 마시고요. 아이가 성장, 발전하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자, 영재를 둔 아빠의 지원. 아빠의 지원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융통성을 갖게 해줘야 된다. 사고의 융통성, 그 다음에 일 처리의 융통성을 갖게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둘째는 모험과 도전을 하게끔 해줘야 돼요. 모험과 도전을 하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모험과 도전.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을 통한 성취감을 경험하게 해주셔야 돼요. 일을 통한 성취감.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은 앞으로 이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공한 영재가 될 것입니다. 이 성공한 영재가 중요해요. IQ는 대단히 높고 지적인 능력은 높은데 사회에서 중간밖에 못한다. 그럼요, 그 인생 자체가 되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릴 때는 굉장한 기대를 받았는데 이거밖에 안 됐구나.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연구소에서 찍어서 올리는데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찍은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찍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연구소의 그 정보는 끝나고 이 영상 마지막에 붙여 놓을 테니까요. 거기서 참고하시고 관심 있으시면 연락하시고, 제가 댓글을 일일이 답을 못 달아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 하는데요. 뭐 보니까 캐나다에 계신 분들도 있고 미국에 계신 분도 있고 뭐 아주 고르게 있어요. 여러 외국에서도 많이 보시고, 한 번은 뭐 스위스에서 전화도 주시고, 아주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댓글을 제가 못하고요. 혹시 꼭 저한테 조금 길게 말씀을 하실 분은 제가 거기다가 이메일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적어주시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